여러분들 이렇게 공부하실 거면요 그냥 하지 마세요. 그렇죠? 지금 가지고 있는 것도 똑바로 못하면서 왜 핑계를 댑니까? 안녕하세요. 국민인터뷰 김세진입니다. 제가 오늘 만나볼 분은요, 우리나라에서 공부의 신으로 불리우는 분입니다. 바로 강성태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공부의 신으로 모든 국민들이 이제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본인의 별명에 만족하시나요? 엄청 만족하고 있습니다. 아, 네. 만족이라기보다 엄청 영광이죠. 사실 저보다 공부 잘하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뭐 너무나도 많은데 저한테 이런 과분한 별명을 뭐 기억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너무 영광이라서 네. 어쨌든 이런 어떤 별명을 갖게 된 이상 네. 평생 공부 안 할 수가 없어요. 진짜. 그러네요. 자라온 환경이 혹시 남달라서 이렇게 공부의 신이 될 수 있었을까요? 남다르다면 남다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흔히 생각하시는 건 공부를 어렸을 때부터 되게 잘해서 영재이거나 그런 생각을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네. 제가 학창 시절 시작한 데는 좀 시골이었어요. 경상북도 점촌이라고 있는데 점촌이라고 하면 다들 모르시더라고요. 그 문경은 많이 알잖아요. 문경세제. 네. 그 시골에 뭐 거기 학원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나중에 공부를 할 때도 사실은 열심히 하는데도 성적이 안 나와서 되게 많은 열등감이 있었어요. 사실 제가 공부가 이렇게 쉽게 잘 됐으면은 이런 활동 자체를 안 했을 거예요. 아마. 공부법의 필요성도 못 느꼈을 거예요. 공부로 뭐 두각을 나타내거나 이랬던 건 아니었죠. 네, 말씀을 나눠보니까 굉장히 조용하고 좀 신중한 성격인 것 같은데 팩폭, 팩트폭력 이런 걸로 또 유명하세요. 여러분들 공부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문제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은 공부를 안 해요. 막 이렇게 저도 모르게 좀 제가 욕은 절대로 안 해요. 네. 욕은 절대로 안 하는데 좀 딱 단호하게 말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근데 뼈를 때린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지금 가지고 있는 것도 똑바로 못하면서 왜 핑계를 댑니까? 여러분들 좀 팩트 폭행한다고. 네. 저는 뭐 그냥 하지 폭행 그런 무서운 이야기는 저는 폭행을 한 적이 없어요. 네. 그냥 있는 사실 그대로 그래서 뭐 공부 안 하면 안 한다고 말할 뿐인데. 네. 근데 다만 그게 좀 진심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막 무게가 실려서 그냥 대충 말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와닿았던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 제가 믿으실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내성적이에요. 그리고 남 앞에 못 썼어요. 네. 절대 못 썼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뭐 수업 중에 앞에 나가서 뭔가 선생님한테 뭐 얘기를 한다거나 절대 못하고 정말 저도 제가 이런 삶을 살게 될 줄은 진짜 몰랐고 제 옛날 친구들도 제가 강성태란 말이에요. 이런 어떤 느낌인데 근데 이게 참 신기한 게 사람이 바뀌어요. 바뀌는 게 내가 진짜 해야겠다는 생각이 있고 내가 정말 이루고 싶은 꿈이 있잖아요. 근데 앞으로 좀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더 열심히 팩트 폭행하면서 요즘은 이렇게 뭐 라이브 제가 1인 방송하거나 하잖아요. 가장 많은 반응이 혼내달라고 저 뭐 팩트 폭행해달라고 맨날 그 소리를 해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내가 점점 악마가 돼가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래도 학생들이 그런 이유로라도 저를 찾아주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너무나도 고마운 일이죠. 지금 이제 온 국민의 공부 멘토이시기도 한데 사실 또 집에서는 두 딸을 둔 아버지이시잖아요. 네. 남들이 봤을 때는 강성태는 이 딸들을 이렇게 교육시킬 것 같아 굉장히 이렇게 네. 주목을 많이 할 것 같아요. 네. 혹시 자녀들을 교육하는 방법 생각해 두신 게 있을까요?
사실 제가 고민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러실 것 그걸 이제 같아요. 물어보셔가지고 왜냐면 아기가 태어나기 전부터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이 아기 태어나면 공부 진짜 잘하겠다고. 그걸 제가 벌써 태어나기 전부터 한 100번은 들은 것 같아요. 네, 저부터 스트레스가 되죠. 그러니까 네, 그리고 지금 뭐 대단한 걸 시키거나 그런 건 없는데 중요한 건 이제 공부라는 것 자체가 공부뿐만 아니라 사실 모든 일이 습관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습관을 만들어줄 수 있을까? 그게 제가 실제 멘토링 할 때도 굉장히 이제 많이 고민했던 부분이었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습관 자체를 그냥 매일 꾸준히 뭔가 해라 이런 식으로 시켜서는 습관이 만들어지지가 않거든요. 그냥 막연히 꾸준히 해야지 해가지고는 이거 그냥 매일 하자 이거 잔소리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눈에 보이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공부하는 과정이나 습관을 만드는 과정을 눈에 보이게.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는데 일단 그런 연구 결과가 있어요. 사람이 어떤 행동을 66일 동안 이렇게 반복을 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습관이 돼서 이제 무의지 상태, 의지가 없어도 저절로 하게 된다 이건데요. 그래서 66개 칸을 만들어요. 그 일종의 66일 습관 달력이라고도 하는데, 그래서 내가 습관 만들기로 한 거를 하나씩 할 때마다 이렇게 뭐 스티커를 붙이거나 개수를 적거나 뭐 도장 찍거나 해서 빼곡하게 채워 나가는 거예요. 막연하게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뭐 얼마나 했는지도 모르고 이게 아니라 분명한 이제 66일 목표가 딱 있잖아요. 그리고 매일매일 내가 나아지고 있다는 게 그냥 눈에 이렇게 보이니까, 그리고 매일매일 내가 며칠 남았구나도 보이고 이게 뿌듯함도 느낄 수가 있고, 그래서 이게 특히나 어린 학생들은 막연해서는 안 돼요. 이렇게 눈에 딱 보이고 내가 점점 말 그대로 레벨업이 되는 게 이제 느껴져야지 진짜 할 맛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습관 하나를 만들 수 있다는 그런 경험? 그런 식으로 저는 하고 있어요. 실제 이제 독서를 한다거나 하는 방법을 쓰고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효과가 굉장히 좋았어요. 네. 네. 이제 우리나라 학생들은 사실 타국에 있는 학생들보다 학원이며 학교며 굉장히 공부에 치여서 산다 이런 네. 말을 많이 합니다. 저 역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공부의 신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그야말로 뭐 이거보다 더 최악일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입시 제도 자체도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것 같고요. 요즘에는 뭐 시험만 잘 봐서는 안 되거든요. 뭐 진로 활동, 봉사 활동, 동아리 활동, 뭐 자율 활동부터 해가지고 뭐 수상 실적 관리해야 되고 뭐 신경 쓸 게, 그리고 내신은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러니까 하나도 소홀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많은 짐을 학생들에게 주는 것 같아가지고 보고 있으면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아둥바둥해도 달라지는 게 별로 없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공부 좀 시작했던 친구들을 잘하게 만들어도 결국에는 어쨌거나 합격자 수는 정해져 있고 취업자 수도 정해져 있잖아요. 나머지는 다 낙오자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계속 더 경쟁을 시키는 이런 느낌도 들고, 그래서 저는 바람 중에 하나가 많은 학생들이 이 한국을 떴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네. 뭐 도피를 하라는 게 아니고요. 네. 여기 좁은 데서 여기에서만 갇혀가지고 경쟁할 게 아니라 더 이제 글로벌로 나가가지고 좀 많은 학생들이 더 좀 넓게 보고 좀 더 다양한 분야의 꿈을 펼쳤으면 좋겠어요. 네, 마지막으로 이 공부의 네. 신 나도 되고 싶다 하는 네. 우리 모든 국민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아마 그래도 이제 학생 여러분들이 많이 보실 것 같은데요. 제가 꼭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쫄지 마세요, 여러분. 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좀 길게 보고요. 큰 꿈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게 짧게 보면은 정말 세상이 끝난 것 같아요. 짧게 보면은 시험 하나만 망쳐도 진짜 인생이 끝나는 것 같거든요. 근데 길게 봐야지 진짜 큰 꿈을 가질 수 있고요. 길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혹시 이렇게 뭔가 잘 안 되는 일이 있더라도 그냥 과정일 뿐입니다. 공신 멘토들이 어떤지 아세요? 만약에 내가 시험을 망쳐도 그 틀린 어떤 시험지를 가지고 일주일 열흘을 붙들고 그걸 분석을 해요. 내가 왜 이걸 틀릴 수밖에 없는지, 시간 안배를 못했나, 아니면 뭐 수업 시간에 내가 뭐 필기를 못했나. 그 원인을 밝혀낸 다음에
그 다음 시험에 그 실수를 다시 반복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그 망한 시험조차도 이게 실패가 아니라 성공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계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내 실패, 뭐 내가 잘 못했던 거를 어떤 교훈 삼아 한 발자국 나아가고 또 한 발자국 나아가고 그런 식으로 계속 가다 보면은 여러분은 반드시 꿈을 이룰 수 있을 거예요. 반드시 이룰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요. 설령 이루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꿈의 언저리 어딘가에서는 반드시 여러분들 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